저는 제 남편을 때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을 주고요. 믿기시나요?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죠. 어쩌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깃집 주방 안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불판에서 올라오는 열기, 환풍기를 돌려도 소용없는 후끈한 공기. 온도계를 봤더니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앞치마는 진작에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고요. 여보, 에어컨 좀 켜면 안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죠. 참아. 안 죽어. 늘 듣던 말이었어요. 참으라는 말. 안 죽는다는 말. 철수는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25해. 고깃집을 시작한 지 15년.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단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화가 났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있는 홀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주방에서 일하는 저는 찜통 속에서 고기를 굽고 손님들은 시원한 바람을 쐬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얼굴 진짜 빨개졌어. 딸 소라가 주방 문을 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23살 우리 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요즘 식당 일을 돕고 있었죠. 괜찮아, 소라야. 엄마는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머리가 어지러질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답답한 건 마음이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철수는 그제야 에어컨을 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서 저는 무엇을 봤을까요? 주름진 눈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텅 빈 눈빛.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사실 샤워도 마음 편히 못했어요. 철수는 물값이 아깝다며 제 씻는 시간까지 신경 쓰거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물 아껴야지. 당신 너무 오래 씻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진짜로 체크하더라고요. 저는 휴대폰 알람을 3분으로 맞춰놓고 씻었습니다. 씻다가 알람이 울리면 황급히 물을 끄고 나왔죠. 이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철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축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 돈을 모으는 것 말고는 아무 꿈도 없는 사람. 이게 사는 건가?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일만 했어요. 애 키우고 돈 벌고 또 일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저는 어느새 5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죠? 통장에 찍힌 숫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더운 주방, 짜증나는 손님들, 그리고 에어컨 한번 켜주지 않는 남편.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철수가 말했어요. 나 은행 좀 갔다 올게. 적금 들어야 돼.
또 적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적금 아닌 게 뭐가 있었나요? 철수가 나간 뒤 저는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무심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글을 봤습니다. 남편과의 삶이 지옥 같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글을 클릭했고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는 사람들, 이혼을 생각한다는 사람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 단어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소라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땀띠로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랐던 날이요. 그날도 철수는 에어컨을 켜주지 않았어요.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이 정도는 견뎌야지. 저는 울면서 아이 몸에 약을 발랐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강하게 키우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가요? 그때도 참았어요. 제가 참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소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식당은? 통장에 있는 돈은 반반씩 나눠 가지는 건가? 그리고 저는 어디서 뭘 하며 살아야 하죠? 엄마, 왜 그래? 멍하니 서서 소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칼도 있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뭔가 달라져야 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불씨는 곧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하게 만들 불길 말입니다. 8월로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상한 일들을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부스스한 머리, 생기 없는 얼굴. 저는 언제부터 저를 돌보지 않았던 걸까요? 화장품은 다 굳어버렸고 옷장에는 앞치마와 추리닝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랑 마트 갈래? 소라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미용실 좀 갔다 올게. 소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몇 년째 미용실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에서 대충 머리를 자르고 염색도 셀프로 했었거든요. 미용실에 앉아서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새치가 가득한 머리, 갈라진 머리끝. 디자이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도 하고 싶어요. 제일 젊어 보이는 색으로요. 미용실을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밝은 갈색,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품 가게에 들렀어요. 점원이 이것저것 권했고 저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사지 않았을 비싼 제품들을 샀습니다. 향수도 한 병 샀죠. 여보,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철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어? 답답해서요. 더우니까. 돈 얼마나 썼는데?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화장품을 하나씩 발라봤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화장을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죠. 철수는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라는 좋아했습니다. 엄마, 완전 예뻐졌어.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변한 건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획이냐고요? 제 인생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50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 청소 및 관리 직원 모집 공고를 봤어요.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시간이 생긴다는 거였죠. 저는 지원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헬스장 관장님은 친절한 분이었어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평생 식당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25해 만에 제 이름으로 받는 월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수한테 어떻게 말하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일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였어요. 식당 일 시작 전에 다녀올 수 있었죠. 철수는 늘 9시 반에 일어나니까 들킬 일도 없었고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일하려면 옷이 필요했고 출퇴근 교통비도 있었어요. 처음 받는 월급으로 충당하기엔 부족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식당 금고에서 돈을 꺼내기로요. 철수 몰래요. 양심의 가책이 들었냐고요? 당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내 돈 하나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말이 돼? 어느 날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 돈을 가방에 넣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제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건 제 돈이에요. 제가 벌어온 돈이라고요. 헬스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5시에 헬스장에 도착했어요. 청소를 하고 기구를 닦고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러 오는 회원들은 대부분 친절했어요. 인사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했죠. 식당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트레이너가 유독 친절했어요. 한도윤이라는 30살 청년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대단하세요. 이 시간에 일하러 오시는 거 쉽지 않은데. 도윤은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운동 자세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친절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헬스장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했죠. 지치긴 했지만 활기가 생겼어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제가 필요한 걸 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엄청난 변화였죠. 철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는데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항상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화장대에 앉아 로션을 바르는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해. 뭐가요? 향수 냄새도 나고 화장도 하고 어디 나가는 데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죠. 왜요? 철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싫었어요. 아니, 무서웠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내한테 뭔가 있다고요. 그는 제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향수를 뿌리는 것,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금고를 열더니 장부를 펼쳤어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왜요? 돈이 안 맞아. 장부랑 금고 잔액이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거예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 실수했나 봐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실수? 50만 원이 실수로 안 맞아? 철수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니 거짓말을 해야 했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더 큰 싸움이 날 게 뻔했죠. 혹시 당신이 뺀 거야? 네, 제가 좀 썼어요. 뭐해? 제 옷이랑 화장품이요. 왜요, 안 돼요?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죠. 다음부터는 말하고 써. 몰래 가져가지 말고. 그날 밤 철수는 뭔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나갔어요. 헬스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헬스장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도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정말 착한 청년이었어요.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친절하게 대해줬죠. 가끔 커피도 사다 주고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그저 고마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철수가 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철수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화내지도 않고 의심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연했죠. 저는 안심했어요. 넘어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철수가 말했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뭔데요?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헬스장 앞에서 도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야? 그건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바람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탐정이 찍은 거야. 당신이 매일 새벽에 헬스장 가는 것, 그 남자랑 친하게 지내는 것, 다 알아. 탐정이라니요. 철수가 저를 미행시켰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하러 간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일. 일?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말하면 허락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25해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철수는 제가 돈을 벌러 나간 게 자존심 상한다고 했고, 저는 평생 당신 그늘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헤어지자. 철수가 소리쳤을 때 저는 멈칫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선미 씨죠? 저 장태호예요. 장태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끔찍한 일이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야겠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날 일 말이에요. 박철수 씨 병원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전 제가 했던 일, 제가 그 사람한테 부탁했던 일, 남편을 때려달라고 한 그 미친 짓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철수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하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 이제야 저를 찾아온 겁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장태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일 어떻게 하죠? 만나야 하나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옆방에서는 철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로부터 3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6월 초였습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철수와의 삶이 너무 답답했고 숨이 막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습니다. 남편이 변하길 바라세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했어요. 댓글란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쪽지를 보냈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찻집에서요. 장태호라는 40대 남자였어요. 인상이 험악했지만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남편분이 문제가 많으신가 봐요. 그냥 답답해서요.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단 돈이 필요하죠. 뭘 해주시는데요? 간단해요. 남편분한테 작은 교훈을 줄 거예요. 길 가다가 시비 붙은 것처럼 꾸며서 살짝 한 대만 때리는 거죠. 놀라서 정신 차릴 겁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건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었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반은 지금, 반은 일 끝나고. 저는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식당 금고에서 꺼낸 돈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세게 때리진 마세요. 그냥 놀라게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프로니까. 일주일 뒤였습니다. 철수가 은행 갔다 오는 길에 당했어요. 낯선 남자가 시비를 걸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했죠.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다고요. 철수는 코피를 흘리며 집에 왔습니다. 저는 놀란 척했어요. 아니,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다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맞았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코뼈에 금이 갔다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뭘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범죄였고 폭력이었습니다. 남편을 다치게 한 건 바로 저였어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병실에서 자는 동안 저는 복도를 서성였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죠. 이게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장태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너무 세게 때렸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그 사람이 저항해서 이제 그만해요. 나머지 돈은 안 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제발이요. 이미 충분히 혼났어요. 장태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돈 주세요. 50만 원이요. 저는 끊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장태호는 비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석 달이 지난 지금 그가 다시 연락해 온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장태호가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험악한 인상이었죠.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간단해요. 돈 주면 돼요. 100만 원. 미쳤어요? 이미 50만 원 줬잖아요. 그건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입막음 비용이에요. 안 주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부탁했다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제가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없어요. 그럼 만들어요. 일주일 줄게요. 장태호는 일어서더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헬스장에 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은데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한테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야? 일하고 오는 중이에요. 빨리 와. 할 말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식당 금고 앞에 선 제 모습이 보였죠. 이게 뭐야? 철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거짓말들이, 숨겨왔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대답해봐. 이게 뭐냐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며칠 동안 저를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탐정을 통해서요. 제가 헬스장에서 일하는 것, 돈을 빼낸 것, 그리고 낯선 남자와 만난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공원에서 만난 그 사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호를 설명하려면 모든 걸 말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철수를 때리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까지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 당신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철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바람 아니에요. 제발 들어봐요. 그럼 뭔데? 저는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때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에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부탁했어요. 당신한테 한 대만 때려달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철수는 천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왜? 미칠 것 같아서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그래서 사람을 시켜 나를 때리라고 한 거야? 한 대만 때려달라고 했어요. 놀라게만 하려고요.
이렇게까지 다칠 줄은 몰랐어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말이 돼?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더니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당신을 협박하는 거야? 네. 얼마 달래? 100만 원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은 협박까지 당하고 있어. 이게 다 당신이 한 짓이야.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알기는 뭘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눌러왔습니다. 남편을 폭행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그 남자 연락처 줘. 왜요? 내가 만날 거야. 안 돼요. 위험해요. 이미 위험한 상황이잖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경찰이요? 그럼 제가 한 일도 다 밝혀지는 거예요. 폭행교사죄로 저도 처벌받을 수 있었죠.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당신도 벌 받아야지. 당연하잖아.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죠. 당신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우리 문제니까 같이 해결하자. 우리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관계인데도 철수는 아직 우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태호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 박철수라고 합니다. 제 아내를 협박하지 마세요. 전화 너머로 장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때 그분. 코 괜찮으세요? 당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신고하세요. 그럼 부인도 같이 잡혀갈 텐데요. 폭행시킨 사람이니까.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좋죠. 돈 가져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오후 철수는 장태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철수가 막았어요. 집에 있어. 만약을 위해서. 만약이요? 무슨 만약이죠? 저는 불안했지만 집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철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3시간째 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철수였습니다. 나 지금 경찰서야. 경찰서요? 왜요? 신고했어. 그 사람 협박죄로. 당신은 괜찮아요? 괜찮아. 당신도 조사받아야 할 거야.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끝인지는 몰랐지만요. 소라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감옥에 가는 걸까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선미 씨 맞으시죠? 네. 남편분 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가 장태호에게 부탁한 것, 50만 원을 준 것, 그리고 협박당한 것까지요. 형사는 묵묵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답답해서요.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폭행을 시킬 수는 없죠. 이건 범죄예요. 알아요. 제가 미쳤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에 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왜 그랬어? 말했잖아요. 답답해서. 나한테 말할 수도 있었잖아.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어? 나쁜 남편은 아니에요. 그냥 무심한 남편이었죠. 무심하다고? 전 평생 당신 그늘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제 꿈도 제 바람도 없었어요. 그저 당신 아내이고 소라 엄마였을 뿐이에요. 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당연히 모르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야. 난 그저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게 문제예요. 당신 생각에만 잘 되면 됐죠.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25해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철수는 돈 걱정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대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죠? 미안해. 당신 마음을 생각 못했어. 철수가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우리가 놓쳐버린 시간들에 대해 함께 울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요.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태호는 협박죄로 기소됐고 저는 폭행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벌금은 내가 낼게. 왜요? 제가 한 일인데. 우리 돈이잖아. 같이 내는 거지. 우리 돈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당신 돈이었는데 이제야 우리 돈이 된 거예요. 소라가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소라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소라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그때야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우리 딸.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게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소라가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도 드세요. 철수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반찬을 집어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 정말요? 응. 당신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었나?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행복이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철수가 다가왔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철수가 옆에 서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런 철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우리도 변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여보, 왜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저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네, 다시 시작해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장태호는 협박죄와 폭행죄로 함께 기소됐어요. 저는 폭행교사죄로 약식 기소됐고요. 법정에 들어설 때 떨렸습니다. 제가 범죄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장태호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자기는 그냥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해둔 통화 내용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선미 씨,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고 분노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남편에게,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판사가 철수에게 물었어요. 피해자 박철수 씨 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부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무심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관계인데도 철수는 저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장태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장태호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 뭔가 있었어요. 후회 같은 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요? 응, 제대로 사는 거야. 서로 이해하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식당 일을 줄였어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죠. 저도 헬스장 일은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둘이서만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5회를 함께 살았지만 둘이서만 데이트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영화 볼까? 좋아요. 영화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았죠. 철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고깃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식당이었죠. 맛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식당 고기가 더 맛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 맞았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왜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철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앞으로 잘하자. 네, 잘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여전히 부딪히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 이야기했고 들어줬죠. 며칠 뒤 소라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보기 좋아요. 그래. 네. 이렇게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요? 응, 뭐든지. 배우고 싶은 거나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고 싶은 게 뭐였죠?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림 그려보고 싶어요. 그림? 네. 어릴 때 좋아했거든요. 그럼 배워.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진짜요? 응.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반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처음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묻히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거구나. 제 시간, 제 취미, 제 삶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집에 와서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때요? 좋은데? 잘 그렸어. 정말요? 응. 다음에 또 보여줘. 철수가 제 그림에 관심을 보였어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철수가 말했어요. 나도 뭔가 배워볼까? 당신도요? 응. 기타 같은 거 옛날에 하고 싶었거든. 좋죠. 같이 배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50이 넘어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너졌기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